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지 버나드 쇼의 대표적인 극작품 중 하나인 피그말리온에 대해 소개하고 작품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품의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작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이며 소설가, 비평가로도 활동한 인물입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왕성한 활동을 한 그의 대표작으로는 무기와 인간, Arms and the Man, 인간과 초인, Man and Superman, 성녀조엔, Saint Joan, 그리고 오늘의 작품인 피그말리온이 있습니다. 그는 특유의 풍자 기법으로 많은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했으며 1925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작품 소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피그말리온은 1913년 발표된 희곡으로 작가 버나드 쇼에게 대중적인 명성을 안겨준 작품입니다. 제목에 사용된 피그말리온은 본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프로스의 조각가의 이름입니다. 자신이 만든 여성 조각품과 사랑에 빠진 피그말리온은 조각을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들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 소원을 들어주어 그는 사람이 된 조각품과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버나드 쇼의 작품 피그말리온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한 남성이 한 여성을 교육시켜 다른 인물인 듯 재창조시키며 결론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그말리온 신화와 작품 피그말리온에는 궁극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작품의 내용을 소개한 후 이를 간략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파는 직업을 가진 여성 일라이자는 우연히 음성학 교수인 히긴스와 피커링 대령을 만나게 됩니다. 일라이자의 투박한 영어 발음을 들은 두 남성들은 그녀의 발음을 공작 부인과 같이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를 두고 내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날 일라이즈는 자신의 말투를 고상하게 바꿀 수 있다는 히긴스의 말을 기억하고 그에게 찾아가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꽃을 팔러 다니는 것이 아닌 꽃 가게를 소유하여 판매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나고 훌륭한 성과를 보인 일라이자를 히긴스는 그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 실험해보게 됩니다. 일라이자는 그의 어머니와 손님들 앞에서 아직 불완전하지만 많이 개선된 발음을 증명해 보이고 이때 손님 중 하나인 프레디는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번에는 일라이자를 대사관 파티에 데려가 그녀의 실력을 시험합니다. 파티의 군중들은 그녀의 신분을 공작 부인 혹은 이국의 공주로 추측하였으며 내기에서 히긴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긴스의 거만하고 폭력적인 태도와 교육의 환멸을 느끼던 일라이자는 결국 그를 떠나는 것으로 극은 마무리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그리스 신화와 다른 점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히긴스는 일라이자에 대한 애정을 느끼는 남성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둘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피그말리온의 부제가 A Romance in Five Acts라는 것입니다. 로맨스를 다루는 희곡이 전통적으로 결혼과 축제 또는 주인공들의 행복한 결실을 그 결말로 삼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의 결말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독자들은 이러한 결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그의 작품을 영화, 뮤지컬 등으로 상영한 연출자들은 히긴스와 일라이자를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으로 그리거나 애정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결말을 새로 각색하였고 이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원작자인 조지 버나드 쇼는 둘 사이에는 애정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흥미로운 작품 피그말리온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일라이자라는 여성 캐릭터의 주체성입니다. 일라이자의 입장에서 그녀가 새로이 획득한 것, 자기인식 그리고 현실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녀의 주체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라이자가 새로이 획득한 것입니다. 피그말리온은 그 신화적 배경에서처럼 여성 인물의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때 일라이자의 변화란 사회적으로 고위 계급의 사람들이 쓰는 억양과 발음을 사용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또한 그녀는 고상한 발음에 걸맞는 태도나 옷차림, 청결함 등의 요소를 학습하고 오직 이러한 겉모습만으로 공작 부인 혹은 공주와 같은 중산층 계급 이상의 거짓 신분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자기 인식과 현실 인식을 훌륭히 해낸 일라이자는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라이자의 자기 인식과 현실 인식입니다. 19세기 여성들은 계층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라이자가 속했던 하층 계급의 여성들은 일라이자처럼 판매를 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었고, 중산 계층에 도입해서는 이러한 일들은 할 수 없으며 가정교사가 되거나 작가가 되는 등의 선택지뿐이었습니다. 일라이자는 액트 4의 히긴스와의 대화에서 What am I fit for? What have you left me fit for? Where am I to go? What am I to do? What's to become of me? 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옷차림과 발음으로 꾸며진 것이지만 중상 계급의 모습을 하고 그 삶을 살고 있는 일라이자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일라이자는 액트 5에서 히긴스와 말다툼을 하다 그에게로부터 배운 음성학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앞서 말했듯 중산층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그녀는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산층의 허리허식과 계급적 한계를 풍자하는 버나드 쇼의 풍자 또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주체성의 창조가 아닌 발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일라이자가 보여주는 주체성 있는 인물의 모습이 히긴스를 비롯한 주변 인물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교류가 있기 전에도 일라이자라는 인물에게서는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면모가 보입니다. 액트 1에서 일라이자는 히긴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음을 고상하게 바꿔줄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듣고 다음날 그를 찾아갑니다. 심지어 일라이자는 수업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며 교사가 될 이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자 합니다. 그녀가 억양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도 단순한 호기심이나 무료함이 아닌 그녀가 장래에 일하고자 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충족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게 맨 마지막에서 그녀는 히긴스로부터 배운 지식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직업을 구상하기까지 이릅니다. 또한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히긴스라는 남성을 다루는 방법까지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히긴스와 피커링은 한 가상의 공작 부인을 창조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히긴스의 대사처럼 그녀의 영혼, 즉 주체성은 축음기처럼 끄고 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지 버나드 쇼의 작품 피그말리온을 가지고 간략한 소개와 시사점을 제시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예술가 로메로 브리토는 예술의 가치는 공유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공유한 이 지식이 수많은 새로운 지식의 재생산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